2022년 1월 31일, 1월의 또 마지막 날입니다. 2022년이 새해가 밝았다고 하는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12분의 1이 지났죠. 계획하신 일 다 잘 되시고 있다고 믿고 희망을 가지고 내일이 설날입니다. 오늘은 6월 마지막 날. 오늘도 경찰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문재인 시대에 대한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그래도 제가 몇 마디라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영역, 치안과 경찰, 수사 이런 영역들에서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경찰청에는 그 공공감사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감사관을 개방형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경찰청의 부패가 거의 국민권익위원회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꼴찌 수준이거든요. 경찰의 부패가 굉장히 많다. 물론 이것은 경찰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한 13만 되기 때문에 검찰이나 아니면 국세청에 비해 절대적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고 또 대민 업무도 많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카운트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부패 지수가 높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일제시대, 식민지시대 순사부터 시작해서 적은 월급을 보상하기 위해서 여러 뒷돈도 받고 사실 이거는 경찰만의 문제는 아니죠. 우리 공무원 사회 만연해 있었던, 그리고 지금도 적지 않게 있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상당 부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외부 감시와 내부 감시 두 가지 영역이겠죠. 근데 사실은 그 내부 감찰, 내부 감시의 문제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부족하다. 어떻게 보면 제새끼 감싸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결국은 이 감찰이라고 하는 어떤 것이 지휘관의 지휘권 내에 들어가는, 그거는 군대도 똑같죠. 군사법원이라든가 군내 그 지휘관, 장성급, 사단장, 연대장 이런 그 지휘관의 지휘권 밑에 군사경찰이라든가 감찰이라든가 이런 것이 속해 있는. 그래서 별도의 내부 감찰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쉽게 못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부정부패는 인사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과 연관이 되고, 그것은 대부분 지휘관과 어떻게든 직간접적으로 관련될 수밖에 없고, 그럼 결국은 그 부분을 손을 못 대는 감찰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군대 여러 가지 비리 얘기할 때 제가 꾸준히 말씀드린 바입니다. 근데 경찰도 사실은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소위 이제 그 경찰서의 청문감사관실, 감사관실, 감찰부서 이런 데에서 내부 감찰하는데 제대로 이것이 진행되고 있는가? 그 부분은 사실은 좀 자신 있게 아마 얘기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터져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쉽게 조용조용하게 덮고 넘어가는 이런 부분에서 크게 할 말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제 이런 어떤 내부적인 감찰의 문제를 우리 경찰이 근본적으로 좀 쇄신을 해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뭐 미국이나 이런 데처럼 내사과 해갖고 별도로 내사라고 하는 내부 감찰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조직적인 어떤 인력적인 어떤 업무가 이게 배정되기가 쉽지 않다. 예를 들면 제가 경관에 필요한 어떤 영화를 제가 일종의 가서 일종의 광고를 해줬죠. 그런데 문제는 그 영화처럼 내부 감찰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사실은 그렇게 확신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 일단은 내부 감찰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안 좋고, 인식은 당연히 안 좋지만은 그들의 어떤 인사적인 어떤 뭐 이런 보장, 신원에 대한 보장을 해주지 않고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내사과나 내부 감찰, 감사관실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뭐 내부 감찰을 통해서 뭔가를 찾아냈는데 그것을 함부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만약에 그랬을 경우 자신이 그 보직이 아니라 다른 보직으로 옮겼을 때 이 사람이 받게 되는 따돌림이라든가 아니면 심각한 왕따, 그리고 심각한 일종의 이지매 같은 형태. 그러니까 쉽게 감찰도 쉽게 못하고 엄격하게 못하고 대충 분위기 봐서 하고 또 지휘관의 그 여러 가지 지휘권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쉽게 터치하지 못하는. 사실 뭐 어제 그저께 지난주에 이제 끝을 맺었는데 배드 앤 크레이지라고 해서 이동욱 씨가 나온 드라마가 있습니다. 아마 시청률이 뭐 이게 TVN에서 한 건데 뭐 1이나 2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시청률로는 뭐 거의 참패인데 상당히 근데 그 내용 자체는 우리가 참 볼만한 내용입니다. 이동욱이란 사람이 어떤 경찰서에 혹은 경찰청, 뭐라고 설정됐든 경찰서에 감찰 부서장이에요. 경감인데. 근데 이 사람이 상당히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은 내부로부터 태클이 많아요.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그 감찰부서에 사실 가기도 쉽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가는 것을 꺼려하기도 하고, 그걸 좀 제대로 구현해냈으면은 상당히 시청률도 높고 재미있었을 텐데, 그 소재는 좋은데 그것을 풀어내는 방식이 일종의 어릴 때 아동학대에 의한 어떤 이인증이나 디퍼스널리에이션 같은 이중인격이 나타나서 뭐 이런 형태로 풀어내니까 주목도가 좀 흐트러진 거죠. 여러분 배드 앤 크레이지라고 하는 이동욱 씨가 한 드라마 한번 포털 한번 검색해 보시면 이게 이제 그 미친 경찰, 나쁜 경찰, 비리 경찰 이런 둘 인격이 이런 형태로 하지만 실제로는 그 얘기는 경찰서의 내부 경찰청의 내부 감찰 부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를 제대로 구현해내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게 제대로 찐으로 그냥 이제 이중인격 형태로 가서 이렇게 주목도가 사실은 흐트러진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재미도 반감되고 그냥 이동욱 씨 개인기에 의존하는 정도. 그러니까 재미가 없었던 뭐 그런데 어쨌든 안 그렇다고 쳐도 그만큼 경관의 피도 그렇고 배드 앤 크레이지처럼 경찰 내부의 어떤 감찰 부서에 대한 그런 언급들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다루기도 힘들고 또 제대로 다루기도 힘들지만 또 제대로 다루긴 더 힘듭니다. 그냥 희화화되거나 뭐 이런 형태.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사실 지금 이 경찰청의 개방형 감사관에 대한 부분과 저는 밀접하게 연관된다고 봅니다.
경찰청에서는 2010년부터 2010년부터 지금까지 2013년째죠. 거의 뭐 이제 2년이나 3년 임기 단위에서 그 경찰 개방형 감사관직을 거의 감사원의 현직에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쓰는 거예요. 지금도 올해도 이제 감사원 직원, 이건 5급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사실 뭐 어떻게 보면 그게 뭐 맞는 얘기 아니냐. 경찰 내부에 있는 경찰을 감사관으로 하면 지새끼 감싸기 해갖고 뭐 이렇게 팔을 안으로 굽다고 하니까 감사원을 이렇게 데려다가 하면 더 낫지 않느냐라고. 그래, 맞습니다. 사실 그러려고 그렇게 개방형직, 외부 지위를 차지하는데, 문제는 왜 얘네들이 감사원 현직 직원을 이렇게 채용을 하냐 하면, 어쨌든 검찰청은 여태까지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한 번 있었나? 한 번 있었나 말? 없습니다. 없습니다. 거기는 뭐 완전히 뭐 거부한 것도 아니고 이상하게, 왜냐하면 너무 힘이 세니까 자체 감찰을 한다고 함이지만 실제로는 뭐 하겠습니까, 걔네들이. 그럼 검찰 얘기는 뭐 돈으로 하고, 경찰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럼 감사원이 감사를 이렇게 하게 되면 일종의 바람막이가 된다는 거예요. 즉,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려고 하면은 이 사람이 감사원의 현직 직원이었던 사람이 바로 넘어오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너무 잘 알죠. 뭐를 준비했는지 다 알죠. 그러니까 일종의 바람막이, 그러니까 큰 바람을 막아주는. 그러니까 실제로 개방형 감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경찰의 내부 비리를 자기 세국 감싸기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철저하게 하라는 건데, 문제는 오히려 이 개방형 감사관 제도가 외부에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는 것을 일종의 바람막이 형태를 해갖고 더 안 좋은 형태.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이 제대로 내부 감찰은 제대로 하고 있는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수사기관이라든가 행정기관, 특히 이제 권력기관이 어떤 성과에 대해서 내부 평가를 해본 적이 없다. 다 지들이 알아서 뚱뚱뚱. 얼마나 부패가 이루어졌냐, 이것은 결국은 아무도 모른다. 지들이 숫자 조작하고 뭐 이런 거 모른다. 대충 감추고, 겨우 이제 외부에 드러난 것은 검찰에 고소고발 돼갖고, 그래서 이제 뭐 돈 받아갖고 뭐 이제 실형을 받고 뭐 이렇게 대하는 것은 이제 자기들도 못 막는 거니까 이렇게 되지만은, 그건 큰 거고,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는 모른다.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감시를 하라고 외부의 인원을 뽑으라고 했는데, 오히려 거꾸로 감사원의 현직인 애를 뽑아갖고, 실제로 감사원이 그 사람이 없으면, 개방형 감사관이 없으면은 감사원이 뭐 모른 척하고 다 그냥 해버리는데, 얘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뭘 하니까 사실은 감사원도 어떻게 보면은 불필요한 충돌을 막는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은 결국은 뭐 서로 그냥 봐주기, 이런 형태가 아니겠느냐. 이게 참, 그만큼 이런 권력기관, 수사기관의 내부 감찰 문제는 사실 심각하고 정교하고 또는 정밀하게 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제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하지만은, 그래, 그러면 경찰이 얼마나 부패, 경찰 깨끗해. 아니, 근데 그렇진 않죠. 국민권익위원회의 그 부패 지수를 봐도 경찰은 거의 꼴찌입니다. 그러면은 여태까지 13년 동안, 12년 동안 개방형 감사관들이 들어가서 제대로 일을 못 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적어도 개방형 감사관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채용을 하든가, 아니면 뭔가 이거를 개혁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럴 생각도 안 하고 또 정권 내부에서도 소위 말하는 청와대 이런 애들도 그런 관심도 안 갖는다. 야, 니네 이 정도로 그 부패가 심한데 좀 뭐 좀 해봐 라는 얘기도 안 한다. 그러니까 그냥 매년 경찰이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지수 거의 꼴찌지만 그냥 잘하겠습니다 하고 뭐 그냥 자기 반성 뭐 몇 마디 하고 그냥 또 똑같은 게 반복되는. 결국은 자기 새끼들을 잘라내지 못하고 내부는 썩어가고 있는데 그 피해는 온전히 시민들이 받는. 시민들하고 실제로 그 내부에서 경찰 내부에서 열심히 일하려고 깨끗하게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그들이 속관해어지고 그들이 그 경찰 조직으로부터 축출되고 나쁜 경찰들이 주로 일정 정도 세를 차지하는 이게 아니겠느냐. 물론 경찰청에서는 우리는 인사혁신처에서 추천받은 바대로 했다라고 하지만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왜냐하면 사실은 최종 임명권자가 경찰청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전 협의라든가 사후 협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고르는 건 뻔하게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패를 어떻게 일소하느냐. 경찰이 이만큼 국민권익위원회 수준에서도 부패한 집단인데 참 어떻게 보면 좀 문재인 정부가 자신의 2017년도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거 바대로 경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화하겠다라는 그 공약이 말 그대로 헛말이 된 부분입니다. 뭘 어떻게 통제하겠다는 내부 비리를 어떻게 단속을 하고 또 그들의 어떤 소수 엘리트화 아니면 권력화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수사권 부분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없습니다. 물론 경찰위원회를 뭐 확대 강화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실은 웃기는 소리죠. 실제로 경찰위원회는 제가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밖에서 공유하고 있는 지들 전직 경찰이면서 경찰학과 경찰행정학과 교수들 이쪽에 관련이 있는 변호사 법률가들 또 이와 비슷한 형태 행정안전부 관료들 전직 관료들로 다 채워놓고 경찰위원회들 그러니까 실제로 견제가 안 되는 대부분은 그냥 경찰위원회라는 게 경찰청의 소위 말하는 소수 엘리트들 경찰들을 비롯해서 소수 엘리트들 그리고 권력지향적인 경찰들 중심으로 운영되고 걔네들이 여태까지 한 번도 감시받은 적이 없다. 다만 정권에 처음엔 비위를 맞추다가 일정 정도 지난 뒤에는 정권의 약점을 잡고 자신 마음대로 휘두르고 정권이 바뀔 때쯤에 되면은 어떤 정보경찰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을 가지고 흥정해서 다음 정권에서도 그들이 그대로 살아남는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참 거창하게 개혁, 뭐 검찰 개혁 이런 거 내세웠지만은 검찰 개혁은 되다 말았고 문재인 정부에서 경찰 개혁은 뭐 한 발도 들어가지도 못했고 오히려 저는 문재인 정부를 통해서 오히려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졌던 민간인 사찰이라든가 안 좋은 많은 것들이 오히려 합법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틀을 마련해 둔 거 아니냐.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들의 어떤 그 소수 엘리트들의 권력지향적 경찰들의 이 숨통을 더 크게 열어준 격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다음 정부, 이재명이든 윤석열이든 실제로는 여기에 대한 어떠한 대안도 없다. 문제 제기도 없다. 다만 윤석열 같은 사람은 인적쇄신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건 자기 사람을 심겠다는 얘기고 이재명 같은 사람은 오히려 아무 생각 없이 수사권의 독립, 수사청 얘기하면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지가 드러나지 않는 가장 깜깜이 선거가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감사원의 개방형 감사관집 독점 문제는요, 시민단체가 지적해서 공론화가 됐어요. 그런데도 쌩까는 거죠. 왜냐? 되게 편하거든요. 그리고 내부 감찰 시스템을 어떻게 이 투명하고 또 견제가 될 수 있게 실제로 힘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느냐, 그것은 행정경찰을 수사경찰도 분리하는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고, 수사경찰이 함부로 수사권을 남용하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소신 있게 수사를 할 수 있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단지 무슨 뭐 경찰의 부패 비리, 근데 사실 경찰의 부패 비리라는 게 뭡니까? 수사를 빌미로 돈을 받거나 이런 것들이죠. 그건 당연하게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밀접하게 민생과 연결되는 부분들이에요.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은 경찰의 공룡 경찰, 정보를 가지고 있고 보안수사대까지 있는 이 권한이 결국은 소수의 경찰, 엘리트 경찰 수뇌부들, 걔네들은 또 퇴직한 이후에 어떤 강력한 그 트러스트를 맺고 있고, 이 집단들이 결국은 시민을 통제하는 이런 방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도 거의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이나 한두 마디 할 뿐, 시민단체라는 애들도 별로, 오히려 여당 있는 국회의원 애들은 사실 관심도 없고, 오히려 거기에 이렇게 그 경찰대, 여당 내부 경찰대 출신 국회의원들이라 이런 애들과 붙어갖고 실제로 경찰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지들이 이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답답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작 전현직 하위 경찰들은 뭘 하고 있냐면은 전현직 경찰 1311명이 국가를 상대로 임금 상당액, 소위 말하는 초과 근무수당 인정 이걸 가지고 소송했는데 1심에서 패소했어요. 아시다시피 실제로 현장에서 근무하는 지구대라든가 아니면 현장 경찰들은 초과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 실제로 이제 9시부터 6시 아니면 그 다음날 9시까지 근무라고 하면은 실제로 그 전에 30분 전에 와서 무엇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근무를 준비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비번이라 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현장으로 출동해야 되는, 이렇게 쉬는 게 아니죠. 대기 상태니까. 이게 일반 공무원들이 그러느냐? 그런 경우는 좀 드물죠. 그러면은 적절한 형태의 초과 근무 수당이 필요하지 않느냐? 근데 이제 행정법원에서는 이 부분을 제대로 판시를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위 경찰들 나름대로 힘들고 제대로 돈도 못 받고 있고, 이제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고위급 경찰들, 이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고위급 경찰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하위급 경찰들은 제대로 된 대우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아니면 인사 부분에 있어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 이게 이제 맞물려 들어간다는 거죠. 왜? 경찰에 대한 문민 통제가 제대로 되어 있다고 하면은 제대로 된 전문가들, 제대로 된 어떤 실제 일하는 사람들한테 제대로 된 임금이라든가 어떤 승진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오히려 내부 감찰이라든 내부 감시 제도가 이렇게 허술하면은 실제로 이렇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 소송이 이제 다음 항소가 되겠지만은 사실은 이 부분은 이 현직 경찰 1311명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 소방청의 소방관들이 해갖고 초과 근무 수당 문제에서 승소를 했어요. 근데 이게 경찰에서는 좀 다른 형태로
재판이 되네요. 이건 깊이 우리 대선 후보들도 깊이 고민해야 되는데, 돈 들어가는 일이니까 이제 이것도 쌩까고 있겠죠. 무슨 문제인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돈 들어갈 일만 생기니까 이것도 역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공수처의 파견 경찰 문제가 또 걸리는 것은, 근데 공수처에서는 공수처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검찰 관련된, 왜냐면 검찰이 수사 대상이니까 파견을 제한됐어요. 근데 경찰로 이걸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잘 안 되죠. 그리고 실제로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수사 영역을 확대를 해야지, 검찰의 경찰의 수사관을 받아갖고 뭘 이렇게 한다는 건 웃기잖아요. 왜? 어차피 기소권도 경무관에 대한 기소권이 공수처한테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파견된 경무관 아니면은 뭐 이런 경찰에서 파견된 애들이 있으면은 경찰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잘 안 되죠. 그러면은 단기간 내에 공수처의 수사 역량을 확충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장기적인 어떤 플랜을 짜서 수사 능력을 확충시킬 수 있게끔 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쓰거나 교육 훈련을 신경을 써야지, 검찰에서 파견 못 받으니까 경찰에서 파견 받는다고 하니까 이게 이런 문제가 돼 갖고 올해는 뭐 한 4-5명으로 줄인다고 하지만은 공수처의 어떤 여러 가지 하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렇게 바보짓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한 번 더 지켜볼 일이죠. 공수처가 그래도 제대로 역할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공수처 파견 경찰 수를 많이 줄인다고 하는데 또 뭐 다른 야료를 부를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자, 첫 번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